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학력평가는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학평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40점 정도는 넘어줘야지 이제 수능 때도 안정적으로 최저 등급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3월이나 4월이나 6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아직까지 나는 한국사가 정리 안 돼 있다라는 친구는요. 제 강의 중에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통해 가지고 강의만 한번 들으면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정도는 머릿속에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쭉 봐주시고요. 그런데 나는 이미 과거의 한국사를 한번 정리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TCC에 보면은 제가 9월 모평 대비 반드시 봐야 할 출제 주제 탑 23랑 그 다음에 수능 대비 반드시 봐야 할 주제 탑 20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9월하고 수능하고 이 TCC가 주제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9월 달 거 하나 보고 수능 한번 보고 체크하면은 수능 한국사 때는 우리가 쉽게 최저 등급 맞추고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해설 강의 볼게요. 출제 비율은 늘 그랬듯이 맞죠? 6문제, 14문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대사별로 봤을 때 이번에는 선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고대 2개, 고려 2개, 수선 2개 그래서 6개고요. 전근대사.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6개 나왔고 나머지는 4개씩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때는 이 선사에 하나 가고 여기도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개로 내려오고 이게 5개로 올라가고 4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복습 잘 하면은 충분히 한국사는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제가 이거 TCC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 석굴암이라고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나머지 읽을 것도 없어요. 석굴암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국가가 어떤 국가다? 신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하면은 문화재가 반드시 떠올라야 될 것이 임신 서기석 떠올라야 되고 불국사 석굴암 떠올라야 되고 황룡사 구축 목탑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you're absolutely 한 걸 찾으러 갈게요. 자, 22담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찍어드린 거죠. 백제에서 무령왕 때 만들어진 특수행정구역이고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 이것도 다 찍어드린 거예요.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체제다. 요거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니까 정답은 3번이고 동맹은 고구려예요. 싸움을 잘하려면 동맹을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요것은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TCC가 그냥 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 TCC만 보더라도 정답은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왔던 모든 문제가 그럴 겁니다.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왕의 이름은 담덕이래요. 선생님이 담덕보고를 하는데 누군지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포인트가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웨이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기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왕이 기병과 보병을 갖다가 5만 명을 토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물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광개토대왕이 왜 광개토대왕이냐?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했고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가보면은 별보만을 편성했다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윤관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였고
윤관이 별번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잖아요.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라 법흥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법 대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영토를 넓혔습니다. 강개토대왕 정답이고요. 나당연합군과 전쟁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당연합군과 전쟁한 것은 매소성 기월포 전투로서 문무왕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완성되고 그 아들 신문왕이 물려받아서 넓은 지역을 새롭게 개편했으니 구주 오소경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대마도 스시마섬 정벌했다라고 하면 조선시대 세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전하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보면은 전하, 전민변정도감 판사, 신동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이 뭐였냐면은 건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자는 강제로 노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바로잡는 임시기관 신돈을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이 왕은 고려시대의 왕이고 공민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민왕 하면은 반드시 떠올라야 될 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것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문세족 중에 대표적인 인물 기철을 숙청해버리고 몽골풍을 없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자고 했는데요.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지계라고 나오는데 지계라는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발행한 땅 문서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한다고 했는데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되니까 요 시기에 볼 수 있을 것이고 주자감이라는 것은 발해의 국립대학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주자감하고 이름이 비슷한 국자감이라고 있는데 이 국자감은 고려의 국립대학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될 것이고 쌍성총관부 정답이라 부르고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이라고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은요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팔만대장경이고 공민왕이라는 것은 원나라 간섭기 때 일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오고 고려가 항복한 다음에 몽골이 원나라 세우고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 뒤에 원나라 간섭기 때 집권한 왕이 공민왕이니까 이전에 사실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다 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에서 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화면 속 유적은 가의 궁궐터이 만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에 태조가 창건한 궁궐이 있었대요. 근데 거란의 침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까지 됐죠? 그러면 이 거란의 침공하고 위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 때 거란이 침공했을 때 1차 침입은 소선영에 맞서서 서희가 잘 막아냈고 3차 침입은 강감찬이 막아냈고 뭐죠? 이자겸의 난은 인생 종친 인종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볼게요. 고려. 대종교가 창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종교라는 것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거죠. 대한제국 때. 나철 오기오가 만들었다. 단군을 신앙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단군을 이야기했고 단군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주성, 그 다음에 뿌리,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단군 할아버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승려 이련이 원나라 간섭기 때 썼다. 정답은 2번이고요. 진단학보라고 하는데 이 진단학보는 일제강점기죠. 실증주의 사학인데 실제로 증명 가능한지 진단해본다라고 해서 이병도 등이 진단학회를 만들었고 이 진단학회에서 발행한 학보가 진단학보죠.
유경공원이라고 하는데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에 해당할 것이고, 수원화성이 축조되었다. 수원화성 나오면은 조선시대의 정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그 오답률이 높게 나와 있던데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봤더니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 본 그 문제들을 보니까 사이 시기 문제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수능에서도 사이 시기가 나올 건데, 사이 시기는 뭐냐, 이 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나와 관련했을 때 나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따지면 되고, 막 가가 무엇인지 다 해석해가지고 뭐다 알면 좋아요. 근데 사실 가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볼게요. 조선이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두었지만 여진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최윤덕,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요 사군육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시대 세종대 일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나에 보니까 후금과 대립하던 명은 조선의 지용을 요청했다. 명나라가 조선에다가 SOS를 쳤고, 당시의 국왕은요 강홍립을 보내서 뭐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강홍립을 보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외교를 펼쳤던 이 왕은 누구다? 강해군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정답은 1번이게 되겠네요. 이런 거였잖아요. 자, 한번 보면은 1592년이었습니다. 159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조선하고 명나라는 어떤 관계? 4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명나라가 조선과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에 맞서 싸웠다? 일본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 전쟁할 때 북쪽에서는 뭐다? 여진족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강력했던 명나라, 7년간 조선 도와주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집니다. 이응만 남아요. 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진족에서 리더 한 명이 나와서 전체 부족을 통합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후금이었고,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해 들어갑니다. 과거에 강력한 명나라라면 무조건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뭉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들아 도와줘. SOS를 쳤고, 당시에 조선의 왕이 누구다? 광해군이었다. 그래서 광해군은 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후금을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을 펼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죠.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인조 때입니다. 호란하면 인조 때죠.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둘 다 인조 때였고요. 위화도 유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유턴해가지고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하였다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했다. 병인양요고, 여기 병인양요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역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다는 거, 요거 좀 잘 잡아두세요. 이번에 수능에서 강화도 지역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것은 신미양요, 병인양요,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제 그 100점 100승 100% 출제되는 그 문제풀이 모의고사 5회 있잖아요. 그게 강화도 문제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기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거란의 3차 침입 때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주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자, 위의 내용은 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어요. 뭐다?
상평통모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 시기는 뭐다?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고, 조선시대 후기 중에서 우리 경제사 배울 때 기억납니까? 모내기법이 널리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포구에서 객주 여각이 활동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광산에서 광산 전문 CEO 덕대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이라는 말 나오면 조선 후기다 라고 하면서 키워드 분명히 TCC에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조선 후기의 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어디 갔을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신라 말의 농민 봉기는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저항이라고 하면은 공주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있을 거고, 조선전기 수치체제의 정비라고 하면은 뭐 과전법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이 되려면은 조선 형평사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별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왜 틀린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단서가 되게 미비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성 곳곳에 황제께서 별난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텐진은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도시 텐진이에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되게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모군란이었죠. 자, 이모군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에 반발해서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일부 세력은 개화 정책을 주도하던 명성호를 잡겠다고 쫓아갔지만 일부 세력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직후에 일시적으로 재집권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열어가지고 산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고 궁궐로 다시 컴백했으니까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시아버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됐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압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모군란인데 보면은 자, 삼별초라고 나옵니다. 자, 삼별초라는 것은 이제 뭐다? 몽골에 대항했던 거죠. 끝까지 몽골에 대항했다. 언제다? 고려시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은 임술농민봉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의 일이었고요. 구식군인들의 봉기 원인을 분석한다. 이것이 이모군란의 배경이었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은 뭐에 반발한 거냐면은 을사늑약에 반발해가지고 당시 고종이 이준, 이휘종, 이상서를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다는 것이고, 우금치 전투에서 시금치처럼 패배했다. 요거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봉준 나오니까 아, 동학농민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답을 좀 못 찾았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제가 봤어요. 자, 일단 독립문자가고요. 관민공동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관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진짜 외우려면은 독립자가 들어가고 공동회가 들어가는 이 단체는 무조건 뭐다? 독립협회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독립문, 독립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독립협회인데 왜 찾기 어려웠을까라고 보니까 요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의회 설립 운동이랄지 헌의 욕조 이런 것들이 없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시민회가 해산되게 되는 계기였고요. 한러은행을 폐쇄했다. 이 정답이라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독립협회가 촛불 집회에 해당하는 만민공동회였죠. 이 만민공동회가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을 물러나게 하는 집회였잖아요. 그러면 이 만미공동회의 포인트는 러시아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시,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고문단 철수. 그래서 러시아에 반발한 것은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답 찾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은 의열단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한 것은 뭐다? 조선어학회였고요. 조선어학회.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것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뭐다? 민족유일당 단체. 60만 세 운동의 결과 조직되었던 합법적인 단체였습니다. 정답은 2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한 걸 찾아볼게요. 수년 전 러일 전쟁 당시 군비가 모자라 일본 인민들이 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어떤 신문은 우리의 이 운동에 대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포인트 나랏빚을 다 갚겠느냐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랏빚을 전문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국채가 될 것이고 갚자는 것은 뭐다? 보상하자는 거네요.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제 수업 듣고 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고향이었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문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주도했던 인물은 돈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상돈이었다. 됐죠?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은 웬만하면은 대한매일신문의 지원을 받았다가 정답이거든요. 찾으러 갑니다. 팍. 어디 갔을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긴급조치라는 말이 나오려면 언제냐? 박정희 정부 중에서도 유신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예요. 됐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긴급조치권이었습니다. 됐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이네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이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건국동맹이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가 포인트네요. 시기. 됐죠?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된 것은 뭐다? 3.1운동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처단하는 통치, 무단통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이 깜짝 놀라서 아노 스미마센 미안합니다 하면서 문화통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홍범도의 부대가 탈출로를 찾았대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난 뒤에 홍범도니까 봉오동 전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반드시 이거 다 찍어드렸죠. 어랑천. 이 어랑천이라는 말이 보이면 뭐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했죠. 청산리.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김자신의 부대와 홍범도의 부대 둘 다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자신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어랑천에서 승리한 것은 뭐다?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이 청산리 대첩은요 6일간 10여 차례의 전투를 모두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그 10여 차례 전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랑천입니다. 됐죠? 연표에서 골라볼게요.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3.1운동 직후가 답이다. 3.1운동 때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시 무장투쟁론자들은요 반발했습니다. 왜 3.1운동 때 총칼 안 썼냐 이거예요. 만약에 전 국민이 총칼 들고 일어났으면 일본 몰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년대부터 활발하게 무장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밑줄 친 별난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제인 이 땡땡은 천안 군졸의 신분으로 오케이 김옥균 박용효 나오네요. 김옥균 박용효 이들은 급진개합하다라고 배웠고
우리 수업 시간에 급진기합하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까 우리는 효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디 갔을까? 김옥균 무리가 명령만 받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우정천국에서 우정천국이 문을 열 때 변란을 일으켰다 하면은 요 사건은 뭐다? 갑신정변이라는 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의 영향 뭐가 있을까? 일본한테는 미안한 일이 발생해요. 일본 공사관이 불탔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한성조약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으니 그 조약이 무엇이었느냐? 텐진조약이었죠. 텐진조약의 핵심은 뭐냐?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둘 다 철수하자. 대신에 훗날 둘 중에 한 나라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알리자. 요것이 텐진조약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정답은 이렇게 4번 주면 될 것이고, 노급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신망 때 일이고요. 서인이 집권했다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이 붕당이 나오려면 뭐다? 조선 후기가 돼야 돼요. 되죠? 교정도감 이거는 언제냐? 무신집권기죠.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에 누가 만든 거냐면 최충원이 만든 거예요. 최고 권력기구고 참고하시고요. 치안유지법은 알아야 된다.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일제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일제강점기 제2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다. 정답은 4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됐죠? 네. 방금 이상한 노래 할 뻔했습니다. 알겠죠? 네. 나이가 들통날 수 있는 상하이. 네. 트위스트 추면서. 네. 무슨 소리죠? 어쨌든 국민대표회의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김구 선생님도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외교로서 독립하자고 해서 미국에다가 사무실 만들었습니다. 구미위원부.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했던 외교 활동의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해서 비밀 행정망과 연락망이 일제히에 발각되면서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가 열렸고 당시 창조파, 개조파에서 서로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으러 갑니다. 원수부라고 하는데 원수부라는 것은 이 광무개혁 때 만들어진 황제 직속 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산학교, 안양에 사는 대오가 할 때 우리 배웠던 거죠. 신민회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될 것이고, 홍범 14조가 보이면은 제 몇 차 가보개혁을 떠올리라고 했죠? 제 2차 가보개혁을 떠올리라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바꾸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마을을 만들세. 박정희 정부 때고요.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시행한 거고,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 비밀 행정과 비밀 연락망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미추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오케이, 월남 파병. 이 월남이라고 해서 선생님 월남이 뭡니까? 월남 쌈입니까? 죄송해요. 알겠죠? 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아서 웃을 일이 없잖아요. 맞죠? 예. 하나도 안 웃기다고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기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웃긴다라고 했을 때 막 그래 웃겨봐 하면서 딱 이러고 있으면은 안 웃겨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월남쌈? 뭐야? 하하. 자, 알겠죠? 자, 그냥 할게요. 자, 월남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일협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일협정이 뭐예요?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나오네요. 월남, 베트남이라고 주네요. 그래서 베트남에 부대를 파견한 이 정부는 어떤 정부냐? 박정희 정부라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했고, 당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서 미국한테 한 소리 합니다. 쇼미더머니,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서 차관을 제공받습니다. 박정희 정부 가볼게요. 삼미정식 계획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제2기죠. 1920년대에 시작된 것이고, 일본의 부족한 쌀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3조 호황 나오면은 전두환 정부라고 우리가 배웠을 것이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제가 말했죠? 1차, 2차, 3차, 4차 상관없이 수능 수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정부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외환위기 속에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요거 김대중 정부고요. 그 다음에 메가타이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게 대한제국 대일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파견되었던 재정고문 메가타가 시행했던 화폐정리 사업이죠.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두 독립운동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쭉 보니까 상하이에서 열린 일왕생일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훈코공원에 폭탄 던졌네. 이 인물은 누구다? 윤봉길 의사네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의 마차에다가 폭탄 던졌습니다. 이 인물은 이봉창이네요. 하면 윤봉길,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찾으러 가볼까요?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 남북협상이라는 것은 김구생님이 대표적이고요.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하였다.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수신사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었습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알겠죠? 김홍집이 포인트고, 교조 신혼운동, 우리 일대 교조 최재호 선생님의 신분을 복원시켜주세요. 동학교도들이겠네요. 동학교도들.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하였다. 이거 한국강복군이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강복군이라 해도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정규군이 한국강복군이니까. 됐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이것은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한 일제가 제작한 해군 지원병 모집 포스터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원병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중일전쟁 이후에 지원병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 1940년대 사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3기 쪽에 정답 선택지도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게 답이거든요. 가볼게요. 자, 군국기무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제1차 가보기역이에요. 제1차 가보기역. 그래서 제1차 가보기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초정부적 기구였고요. 대한국국제, 대한국 대항직계업소는 이거 광무개혁 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 기분 안 나쁩니다. 임술용민봉기 이거 이제 조선시대 세도정치기 때, 후기 세도정치기 때고요. 기분 안 나빠요. 사실 나쁜가요? 자,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입니다. 근데 기분 나쁜 거 딱 있어요. 일본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을 맹세하라고. 기분 나빠. 정답은 5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가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는 투서함을 놓고 시민들의 투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투서 속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 앞잡이로 독립투사와 동포를 박해하던 자,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 하겠네요. 매국노 맞죠? 친일파. 그 다음에 여기 넣으면 박흥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네.
그래서 공판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면은 뭐가 있을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네요. 이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려면은 뭐다?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잖아요. 찾으러 갑니다. 헌의육조를 결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독립협회가 열었던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요거는 말 그대로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해서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의 의열단이 될 것이고요.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미국에다가 사무실 두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정답은 5번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이번 한국사 발표 수업 주제인 땡땡 지역, 지역이다. 나는 강화도 지역에 따른 개항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좀 어려웠다. 맞죠? 요거 좀 어려웠는데, 보면은 자, 강화도 지역에 따라서 개항된 것은 뭐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꿈이죠.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막 거의 50 넘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체력이 딸려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원을 차릴 건데, 학원에서 저는 원장님 원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힘들고 뭐다? 부원장을 원한다. 그래서 부원인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요건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산학사고요. 그 다음에 14년에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 이거 뭐라고 하느냐? 경원선이라고 하고요. 서울경, 원산, 경원선. 그 다음에 나는 땡땡으로 설명할게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좀 어려웠고, 사실 수능에서는 요 포인트는 사실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산학사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 수능 때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산 지역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되게 참신하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난이도나 포인트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피난처, 처음에는 대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산 가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는 부산으로 갔다만 나오니까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임시수도 부산. 조만식이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도시 평양.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홍경래가 지역차별에 반발했다. 봉기했던 지역 평안도. 그 다음에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이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은 원산 총파업이니까 정답이라 부르고, 러일 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이었죠. 독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래서 원산 총파업은 20년대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노동운동.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경문이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자칭 통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이자가 파견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을사늑약 때문이었죠. 을사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잖아요. 오케이? 하면 을사늑약 어디 갔을까? 정답은 1번이고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은 뭐냐? 당시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서희를 청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러시아 땅 자유시로 갔다가 러시아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면서 참변을 겪은 사건이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든 거예요. 정변 직후. 오늘날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였고요. 정오의 선언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신간의 결성의 배경. 신간의 결성 배경이고,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력 때리면은 so scared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자,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 당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뒤에 보이는 국립묘지는 보이네요. 네, 보이네요. 자, 가의 유공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자유당에서 스멜 납니다.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던 것은 이승만 정부 때인데, 그래서 시위에서 경찰의 총격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케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 계기가 된 이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네요. 4.19 혁명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다? 3.15 부정선거에 반발했고, 당시 시위 도중에 마산 상고에 다니던 김주열 학생이 날아오르는 체류탄에 맞고 즉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가볼게요. 삼선개헌 철회하라.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삼선개헌 반대 투쟁이고, 유신헌법 이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네요. 박정희 정부 때. 신탁통치 결사반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신탁통치 철회하라 라고 이제 구호가 나올 것이고,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것은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통역 선거 다시 하라. 3.15 부정선거니까 선거 다시 해주세요. 됐죠? 정답은 5번 주면 될 것이고,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분단 이후 최초로 임진강 철교를 건너는 도리산역 망배열차 운행. 이름 되게 신기하네요. 망배열차. 네, 망배가 뭐죠? 모르겠네요. 자, 근데 뒤에 볼게요. 사진은 2002년에 발행된 도라산이군요. 도라산역 망배열차 운행 기념 승차권이다. 나오는데 쭉 가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된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설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경의선 철도 복구에 합의를 했고,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던 이 남북 정상회담은 뭐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네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이거 결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경의선 복구와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거든요. 찾으러 갑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승만 때고요.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이 서울올림픽 때 이제 중국, 소련 등등 나라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수교를 맺지 않았는데, 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최초로 방문해서 중국과도 수교하고요, 소련하고도 수교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북방외교 이렇게 부르고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노태우 때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이것은 광복 직후고, 1945년 12월입니다. 참고로 정답은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거네요. 됐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5번 주면 될 겁니다. 됐죠?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10월 고3 마지막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추워지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 정말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많이 긴장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날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는 거 당부의 말을 좀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능을 4번 봤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뭐가 있냐? 수능 당일날 어차피 같은 학교를 배정받아서
친구랑 같이 보는 친구들, 친구랑 서로 합의를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문제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보세요. 혹시나 그거를 딱 맞춰봤는데 정답이 다르다.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됐죠? 요거 좀 체크하시고, 두 번째, 제가 추천하는 건데, 초콜릿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많이 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초콜릿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순간 집중력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슈가러시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몸이 처지고 집중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 이런 거 웬만하면 먹지 말라라고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세상은 넓고 신기한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변수가 찾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주변 시야에서 다리를 겁나 떠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동요하지 말고, 아, 그런 친구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조용히 손들어서 감독관한테 부탁을 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볼펜을 갖다가 딸깍딸깍 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뭐다? 조용히 손들어서, 아, 원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동요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파이널 수업할 때 모의고사 풀이를 직접 현장에서 시켜요. 시킬 때 제가 일부러 뭘 하냐면은 주변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시험장에서는 감독관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현장에서 이 감독한다고 쑥 돌고 있으면은 풀다가 감독관을 쳐다봐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말든 감독관이 여러분들을 치기 전까지는 온전히 뭐다? 시험에 집중을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잘하시고, 아,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시뮬레이션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과목은 어떻게 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은 2개를 찍겠다. 하나를 찍겠다. 왜냐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풀면 좋지만 혹시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풀려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별표를 치든지 넘기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 나는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1년 동안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는 저를 만나지 마시고요. 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필요하세요? 저를 찾으시면 되고요. 공무원 한국사가 필요하세요?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능 대박 나시고 원하는 목표 대학 반드시 진학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하니까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